최근 이수지 씨가 대치동 맘을 풍자하는 영상을 올려서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죠. 내용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니 무슨 한국에 살면서 영어를 섞어 쓰는 문장들이나 또 하나같이 무려 수백만 원이 호가한다는 몽클레르 패딩을 입는 등 현실 고증이 정말 기가 막히게 되어서 많은 분들의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치동의 반응이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대치동 사는데 오늘 셔틀버스 기다리는 어머니 중 몽클레르 입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셨다. 심지어 어떤 분은 이수지 대치맘 풍자 영상을 보고 쪽팔려서 당근에 팔아야겠다, 그런 반응까지 나왔었죠. 이런 영향 때문인지 최근 중고나라와 당근마켓에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몽클레르 패딩이 중고 매물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요즘 SNS의 영향력이 정말 엄청난 것 같죠. 실제로 언론사에선 현장에 나가 대치동 학부모들의 인터뷰를 땄는데 이수지 씨 풍자? 보긴 봤는데 엄청 와닿지는 않았어요. 잘 모르고 만든 것 같던데? 라는 엄청 긁힌 듯한 반응도 있었고요. 그런 패러디가 전국적으로 히트하고 나니까 신경은 쓰인다, 당분간은 입기 좀 꺼려진다 라는 솔직한 반응도 있었습니다. 가격이 수백만 원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몽클레르 패딩이 정말 그 비싼 값어치를 한다면 입는 걸 부끄러워하거나 긁힐 필요가 있었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몽클레르 패딩을 입고 왔어? 돈이 진짜 많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지나갔을 텐데, 최근에 있었던 이수지 씨의 패러디 영향인지 몽클레르 패딩을 입은 사람 보면 왠지 그냥 피식하게 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이번 이수지 씨의 풍자 사태가 단순히 영상을 넘어서 마치 작년 여름에 있었던 디올백 원가 8만원 사태처럼 인터넷 커뮤니티상에서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최근 몽클레르를 비롯한 이슈들을 흑우와 함께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흑우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브랜드 몽클레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본투비 흑수저 출신이라 비싼 브랜드니까 뭐 한 50만원 100만원 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값을 찾아보고 나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350만원 500만원 하는 모델도 있더라고요. 물론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몽클레르는 이탈리아 브랜드인데 이탈리아 현지 가격보다 한국에 들어오면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2배 가까이 가격이 뛴다고 합니다. 아무리 관세가 붙어도 그렇지 한국인들이 명품을 얼마나 좋아하면 이렇게 비싸게 파는 거야? 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데, 명품을 잘 아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렇게 명품 가격이 전 세계에서도 한국에서만 유독 비싼 게 몽클레르가 유독 나쁜 건 아니라고 하죠. 무려 샤넬의 특정 가방 모델도 집계일 기준 주요 선진국에서 가장 비싼 가격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명품들의 가격을 보면 저 같은 거지는 아니 300만원이면 내 몇 달 생활비인데 그 돈으로 아우터를 하나 사는 게 정말 맞나?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데, 사실 몽클레르 관계자들이 자랑하는 것은 자사 패딩에 들어가는 최고급 구스다운 깃털들이라고 하죠. 일반 오리털보다 훨씬 더 가볍고 또 따뜻하다고 합니다. 불충한 일개 유튜버의 생각이지만 디자인도 예쁘고 구스다운 깃털들이 들어간 패딩들 당장 인터넷에만 가도 3만원, 5만원, 5만9백원, 몽클레르보다 훨씬 더 값싸고 좋은 모델들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들 말씀하시죠. 야 흑우야, 너 진짜 뭘 모르는구나. 몽클레르 같은 상품이야말로 진짜 가성비 상품이야. 야 한국이 어떤 나라인데 자동차 광고로 성능이나 안정감 그런 거 대신에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그랜저로 답했다, 이렇게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보여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한국 사회인데 300만원짜리 패딩 하나에 290만원이 브랜드 로고 값인 거 알고 사는 거지 당연히. 근데 그것도 엄청난 가성비라니까. 야 생각을 해봐. 너가 돈이 엄청 많아, 그래서 막 압구정에 살고 그래. 그런데 너가 그 압구정에 산다는 걸 너가 학부모일 때 새로운 초등학교에 가서 교사를 만나고 새로운 학원을 가서 학원 원장님을 만날 때 그걸 이마에 붙여서 보여줄 수라도 있어? 몽클레르 패딩을 입으면 바로 한 방에 해결된다는 말씀이야.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딱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라니까. 그런 논리를 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게 유튜버인 제가 봤을 때는 요즘 길가에 몽클레르가 하도 많이 깔려서 그렇게 내가 잘 먹고 잘 사나 어필이 될까 싶은데, 커뮤니티에 있는 댓글만 보더라도 대치동처럼 잘 사는 동네가 아니라 여긴 경기도인데도 정말 교복인가 싶을 정도로 많이 입어요. 체감상 거의 셋 중 하나는 입는 듯. 와, 한 벌에 300만원 400만원 하는 패딩이 셋 중 하나가 입는다고? 우리나라 경제 안 좋은 거 맞아?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 실제로 실적을 놓고 봐도 그 어떤 명품 브랜드와 비교해도 몽클레르 한국 매출은 정말 미쳤습니다. 정확히 딱 10년 전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입는 그런 브랜드였는데 1년에 30% 40%씩 2019년까지 성장하더니 코로나쯤을 기점으로는 정말 미쳤죠. 불과 5년 만에 매출이 3배가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50%라고 하는데, 물론 사실 몽클레르가 2003년에 처음 런칭된 신생 브랜드답지 않게 이탈리아나 미국 또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성장하고 또 팔려나가고 있는 건 맞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과 중국 시장에서 정말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내고 있다고 하죠. 2020년에는 이렇게 아시아에서 번 돈으로 무려 스톤 아일랜드까지 인수합병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불과 생긴 지 22년밖에 안 되는 신생 브랜드가 이젠 패딩계의 에르메스, 샤넬로 불린 만큼 단시간 안에 이렇게 거침없는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20세기 최고 히트 상품 중 하나였던 밍크코트, 천연 가죽 자켓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된 동물을 보호해야 된다는 인식 때문에 빠르게 시장에서 퇴출되었던 비어버린 최고급 아우터 시장의 빈자리를 바로 몽클레르가 정말 기회 좋게 잘 파고든 케이스라고 하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명품 브랜드들은 이렇게 브랜드가 갑작스럽게 말도 안 되게 팔리게 돼버리면 큰 고민에
고민에 빠져들게 되죠. 원래 런칭할 당시에는 자신의 브랜드를 완전 하이엔드로 기획을 해서 소수의 또 돈 많은 선택받은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되고자 했는데, 이제는 몽클레르마저 인터넷에서도 유명한 해당 브랜드를 아무나 입는 브랜드가 파괴되는 과정을 몽클레르마저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귀한 상품들은 비싸게 여기고 흔한 상품들은 아무래도 저렴하게 여기다 보니까 길거리에 셋 중 하나가 입는 옷을 프리미엄, 고급, 하이엔드 이미지로 생각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이렇게 개그우먼이 나와서 특정 브랜드를 희화화할 때 완전 전곡을 찌르고 딜이 훨씬 더 세게 박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반포의 한 아파트가 무려 100억이 넘게 팔렸다 라는 내용으로 신문 기사가 떠들썩했었죠. 제 기준에선 진짜 아파트가 100억이 넘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반포의 아파트들은 이렇게 멋들어진 한강뷰가 잘 보인다든지, 아니면 한강에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올림픽대로로 나갈 수 있는 교통편이 훨씬 더 간편하다든지, 더 저렴한 아파트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엣지들이 있기 마련인데, 아니 저는 이런 명품 패딩들은 훨씬 더 싼 가격에도 좋은 상품들이 많은데, 심지어 본국의 1.5배에서 2배 가격에 300만원, 400만원대 패딩들이 정말 한국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현상, 정말 선뜻 이해가 가질 않는데요. 마땅한 이유가 있으시다면 제발 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 진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최근 또 한 가지 이슈가 되는 건, 내 돈으로 내가 산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런 어른들의 소비를 떠나서 아이들까지 이런 명품 소비 대열에 빠르게 참여하고 있다고 하죠. 아니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명품이라고는 그냥 아디다스, 나이키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몇백만원짜리 패딩을 초등학교, 중고등학생들이 입는다고? 요즘 서울 중고등학교에선 새로운 등골 브레이킹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한번 학교에서 유행을 하면 엄마 아빠를 그렇게 쫄라서 패딩을 입는다, 무려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몽클레르 패딩이 10대 청소년의 교복이 될 정도다,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야 그렇게 자녀들이 사달란다고 또 사주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부모된 마음으로서 자녀들이 친구들은 다 있다는데 위축돼서 학교 다니는 모습을 볼 수는 없잖아요. 영국의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렇게 몇백만원대를 호가하는 패딩을 한국의 자녀들이 엄청나게 입고 다니는 모습을 집중 취재하는 기사까지 냈었는데, 외국인이 아니라 제 눈에 보기에도 한국의 정말 안타까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초중고 학생들이 옛날보다 눈이 더 높아지고 훨씬 더 비싼 명품 브랜드들을 쫓게 되는 이유 중 굉장히 큰 것이 SNS의 발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SNS의 순기능도 있겠지만 성인이 되기 이전에 자녀들한테는 악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특히나 몽클레르의 회장이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대, 20대에게 자신의 브랜드가 더 어필할 수 있고 더 잘 팔릴 수 있도록 자신 스스로가 스마트폰으로 SNS를 매일매일 5시간 이상을 시간을 보낸다. 와, 명품 브랜드의 회장이 직접 나서서 SNS 마케팅을 이렇게 진두지휘한다고? 진짜 효과가 있긴 있나 보다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인데, 정말 몇 달 전 최근 뉴스입니다. 호주 국회에서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SNS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이 드디어 통과가 됐죠. 어떤 앱이 금지가 될지는 아직 확실하게 결정되진 않았다고 하는데, 유력한 후보로는 인스타와 틱톡이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와, SNS를 전면적으로 금지를 한다고? 그렇게나 강력한 법안을?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호주뿐만이 아니라 프랑스와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입법에 나서고 있다고 하죠.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법안이 일관적이지 않고 효과적이지 않을 거다 라며 SNS를 대표하는 창업자와 소유주가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는 우리 자녀의 SNS 보호 조치는 앞으로 취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요즘 정말 많이 범람하는 관찰 예능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예인들이 허구한 날 나와서 자기 집 자랑, 돈 자랑, 인맥 자랑 하는 것보단 이렇게 이수지 씨와 같은 개그우먼이 나와서 우리 사회의 이면에 있는 허영심에 찌들었던 우리의 모습을 거울 치료를 해주고 웃음을 주고 또 인식을 바꿔주는 모습이 진짜 참된 선한 영향력이 아닌가. 효과도 정말 엄청나고요, 그죠? 물론 저 같은 특수저가 아니라 돈 많으신 분들이 자기가 열심히 번 돈으로 경제를 활성화해 주시고 자신을 꾸미겠다는데 제가 감히 뭐라고 말할 수 있겠냐마는, 약간 그 돈으로 사는 게 정말 맞아? 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죠. 바로 좌측 하단에 링크에 걸어둔 것처럼 당장 쿠팡만 들어가더라도 5만원대에 엄청 값싸고 따뜻한 패딩들이 정말로 많은데, 무려 60배, 100배 비싼 몽클레르 패딩이 한국에서 오히려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걸 보면 정말 세상을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죠? 한 번에 무려 몇백만 원이 하는 패딩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단 댓글을 통해서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재밌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측 하단에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욱 재미난 이야기들을 소재로 삼아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